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기상 나팔. 비는 또다시 이틀 동안을 질금질금 오다가 씻은 듯 부신 듯이 개고 날이 번쩍 들었다. 보리 해갈이나 바라던 것이 장마 때처럼 원뚝이 넘치도록 흐뭇하게 와서 초목이란 초목, 생물이란 생물이 온통 죽음에서 소생한 듯 청신한 공기가 천지에 가득 찼다. 이른 아침 물속에서 닦여 나온 듯이 선명한 태양이 바다 저편에 봉긋이 솟아오를 때 동리 한복판에 두 아름이나 되는 은행나무가 선 언덕 위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또또또미 또또또 솔도도미도 민민민민 솔미도미 솔솔도. 새된 기상 나팔 소리는 황금빛 햇살이 퍼지듯이 비 뒤에 티끌 하나 없는 공기를 찢으며 온 동리의 구석구석에 퍼진다. 배춧빛 노동복을 입은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납작한 초가집을 뛰어나오더니 언덕 위로 치닫는다. 나팔 소리가 난 뒤 5분쯤 되어 그들의 운동장인 잔디밭에는 중년, 청년, 소년 할 것 없이 한 50여 명이나 되는 조기 회원들이 그득히 모여 섰다. 학교에서 군사 교련을 받을 때 곡호수였던 동혁은 힘차게 불던 나팔을 놓고 앞으로 나섰다. 차렷! 우론나라잇! 우렁찬 호령 소리에 따라 회원들은 이열로 벌려 선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정말 체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동혁이가 서울서 강습을 해가지고 시작한 뒤에 이 체조를 금년까지 줄곧 계속해왔다. 바지 저고리를 퉁퉁이 입은 낯살이나 먹은 사람과 나팔 소리에 어깨바람이 나서 모여든 아이들은 제각각 제멋대로 팔다리를 놀려서 보기에 어색하고 우습기도 하다. 그러나 호랑이라도 두드려 잡음직한 한창 기운의 청년들이 동시에 목청껏 내지르는 고함은 조금 허풍을 친다면 앞산이라도 물러앉을 듯이 기운차다. 15분 동안의 체조를 마치고 동력 하늘을 향해서 산천의 전기를 다 마셔 들일 듯이 심호흡을 한 뒤에 청년들은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둘러선다. 이번에는 건배가 한가운데 가 우뚝 나서며 저 애연가를 부릅시다 하고 뽕나무 막대기를 주의봉 대신으로 내젓기 시작한다. 이 노래는 동혁이와 건배의 합작으로 청년들의 정신을 통일시키고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체조가 끝나면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곡조는 너무나 애성적이라고 템포를 빠르게 해서 짧고 경활하게 부른다. 건배의 두 팔이 올랐다가 허공을 힘차게 가르자 청년들은 정중한 태도로 애양가를 부른다. 땡땡산과 땡땡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들고 아름다운 우리 한국만세. 비바람이 헝긋고 물결은 사나워도 피와 땀을 흘려가며 우리 고향 지키세.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송백같이 청청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첫 절과 같이 후렴까지 부른 뒤에 자 3절 하고 건배는 더 한층 힘차게 팔을 내젓는다. 한 주먹도 움켜쥐고 놓치지 말아라. 이 목숨이 끊기도록 폭도두며 나가세. 날마다 한 번씩 부르는 노래였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나 받아서 합창을 하는 청년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흥분을 느낀다. 얼굴에 혈조를 띠고 목에 힘줄을 세우고 부르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서 있었다. 오늘 아침에 은행나무에 몸을 반쯤 가리고 서서 이 노래를 듣다가 감격에 흐느끼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영신이었다. 조기회가 파하기 전에 동혁은 자, 아침 뒤에 우리 공동담 모짜리를 만드세.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네 하고 여러 회원들에게 일렀다. 건배와 동화는 몇몇 회원과 함께 영신이가 홀로 서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갔다. 회원들은 일찍 일어나셨군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춥지는 않으셨어요? 하고 번차례로 인사를 한다. 영신은 머리만 숙여 답례를 하고 그 말에는 얼른 대답을 못한다. 아침볕을 눈이 부시도록 온몸에 받으며 눈물 흔적을 보이지 않으려고 바다 저편을 바라다 보고 섰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 뒤에야 나팔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왔어요.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나서 혈색 좋은 여러 사람의 얼굴을 둘러본다. 이상불 그 노래 잘 지었지요? 덥덥한 때 한바탕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하거든요. 건배의 널쩍한 얼굴이 싱글벙글한다. 저 사람은 구랭이 제 몸주도 그저 제 자랑을 못해서. 아 그만 게 무슨 자랑이가? 하고 동혁은 핀잔을 준다. 건배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청석골에 애양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조기회야 있겠나? 하고 미소를 띤 영신의 얼굴을 슬쩍 흘겨본다. 우린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찬송가도 부르고요. 촌 여자들이 제각기 작곡을 해가며 부르는 찬미야말로 들을만 허죠. 하고 영신은 앞을 서서 언덕을 내려오는데 건배가 동혁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무어라 귓속말을 하더니 채 선생 조반은 우리 집에 가서 잡수십시다 하고는 앞장을 서서 휘적휘적 내려선다. 영신은 처음에는 사양을 하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동혁이와 나란히 서서 풀밭에 아침 이슬을 밟으며 내려온다. 형의 뒤를 따르던 동화는 다른 동지들을 어깨로 떠밀며 여보게 우리들은 빠질 차례야 하고는 저의 집 쪽으로 불평스러이 발꿈치를 획 돌린다. 건배는 영신을 돌아다 보며 우리 집 옆편은요 보통 학교 하나는 명색 졸업이라고 해서 아주 맹문이는 아니지요. 농촌운동이 어떤 거라고 일러주면 말귀는 어둡지 않아서 곧장 알아듣거든요. 하지만 새끼를 셋이나 연거푸 쏟아놓더니 이젠 쭈구랑 바가지가 됐어요. 하고 슬그머니 옆편에 칭찬을 한다. 저 사람은 마누라 자랑을 못하면 몸살이 나는 거야. 동혁이가 또 놀리니까 건배는 흥 자네 같은 엿장수 늙은 총각이라는 듯 엿장수가 뭘 한다고 말참기 아닌가? 하고 영신을 돌아다 보면서 저 사람 혼인국수를 얻어먹으려다가 허기가 져서 죽겠어요 하고 나서 동혁에게 눈 하나를 찌끗해 보인다. 동혁은 에이 이 사람 하고 호령이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건배를 노려본다. 건배는 납작한 토담집 앞까지 와서 이게 명색 우리 집인데요. 나 같은 김북이 키 크기로 유명한 사람 김북이 사촌쯤 되는 사람은 이마바지 허기가 똑 알맞지요. 하지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비고 누웠어도 낙이 다 개 있거든요. 하더니 미리부터 허리를 구부리고 집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두 사람은 아침 짓는 연기가 서리어 오르는 굴뚝 곁에서 서성거리며 저 사람도 겉으로는 저렇게 버티지만 생활이 말씀 아니어요. 교원 노릇하다가 쫓겨난 뒤로 화가 난다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돌아댕기며 바람을 잡느라고 논 마지기나 좋아하던 걸 말끔 팔아 없앴는데 냉수를 먹고 이를 쑤시면서도 궁헌 소리 당치 안 하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속이 탁 터진 게지요. 아무튼 미안한데요. 하는데 젖먹이를 들쳐업은 건배의 아내가 행주치마에 손을 문지르고 나오더니 어서 들어오세요. 이 누추한 집에 귀한 손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나 하고 친정부시나 되는 것처럼 영신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고생살이 찌든 그의 얼굴에는 잔달한 주름살이 수없이 잡혔고 건부를 뒤집어 쓰고 불을 떼다가 나와서 머리는 부스스하게 일어섰는데 남편만 못지않게 너름새가 좋다. 온 천만의 말씀을 다 하세요. 이렇게 부시에 와 뵙게 돼서 여간 미안치가 않은데요. 하고 영신이가 막 쌀이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벼랑강 건배가 미쳐난 사람처럼 작대기를 휘두르며 뛰어나온다. 건배가 놓여 나간 닭을 잡으려고 작대기를 들고 논틀 팔틀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광경을 혼자 보기 아까웠다. 그는 닭을 잡아가지고 헐레벌떡거리고 들어오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제사 때 잡으려는 씨암닭인데 우리가 청송골 가면 송아지 한 마리는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미끼니까 하고 생색을 내고 나서 푸덕거리는 대로 흰 털을 풍기는 닭의 모가지를 바짝 비틀어
부엌 바닥에다 던지고는 손을 탈탈 털며 방으로 들어온다. 수란을 뜨고 닭고기를 볶고 하여서 세 사람은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사실 영신은 상일까지도 힘에 부치도록 했거니와 돈 한 푼이라도 적게 쓰려고 지나치게 악식을 하고 지냈다. 그래서 한창 나이에 영양이 대단히 부족되어 건강을 상한 것이었다. 영신은 밥상으로 달려들은 두 어린 것들에게 닭의 다리를 하나씩 물려주고는 오늘은 내 생일상인가 봐요 하고 고향의 어머니 생각을 하였다. 고만 이리 들어오세요. 어서요. 하고 영신은 건배의 아내를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건만 그는 동혁이가 스스러운지 하고 하는 핑계로 들어오지를 않는다. 영신은 말머리를 돌려 그런데 공동답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요? 하고 묻는다. 그 말에 선전부장이 잠자코 있을 리 없다. 이 일 저 일 할 것 없이 이 박군이 다 발설을 해서 실행해 오는 것이지만 저 너머 큰 마을 강도산의 집 논담 맞이기를 억지로 때를 써서 도지로 얻었게요. 그래 우리 농우회원 12사람이 협력을 해서 작년버텀 짓는 거야요. 그럼 추수하는 건 어떡하나요? 도지 5썸만 그 집에 치르고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10썸이 나든 15쌈이 나든 적립을 했다가 다른 돈하고 보태서 우리의 회관을 꼭 지을 작정인데 참 좋은 계획이로군요. 우리 청설골도 강습소 겸 공회당처럼 쓸 회관을 시급히 지어야 할 텐데 당초에 예산이 서질 않아요. 지금 임시로 빌려 쓰는 예배당은 워낙 협착한 데다가 주일날 하고 3일날 저녁은 쓰질 못하니까 여하간 불편치가 않아서 이번엔 좀 쉬었다가 가선 억지로라도 집 한 채를 얽어볼 작정이야요. 동혁은 구수한 보리밥 숭늉을 훌훌 마시고 앉았다가 회원을 찍는 게 그닥지 시급할 것 같진 않지만 회원들이 무시로 모여서 신문 잡지나 돌려보며 무슨 일이든지 서로 의논해 하려면 아무래도 짚어볼 장소가 필요하겠어요. 야학만 해도 사철 한 데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고는 눈을 아래로 깔고 무엇인지 생각하더니 하지만 공동답을 짓거나 또는 이용 조합을 만들어 씨앗이나 일용품을 싸게 사다가 쓰거나 하다못해 이발 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 그 절약한 돈을 저축하는 것은 반드시 회관 하나를 짓기 위한 게 아니지요. 그럼 일테면 어느 비상시에 한몫 쓰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우린 언제나 비상시를 당하고 있는 게니께 위선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한 몸 한뜻이 돼서 직접 벗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통일을 얻고 또는 육체적으로 단련을 받으려는 게 있어요. 무엇보텀도 우리한테 단결력이 부족하니까요. 제가 가끔 뿔뿔이 헤어져 눈앞에 뵈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부터는 그렇게 팔다리를 따로 놀리지 말고서 너나 할 것 없이 한 몸뚱이로 단단히 뭉쳐서 그 뭉친 덩어리가 끔찍하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과 모든 일에 능률이 올라가는 것과 또는 땀을 흘리면서도 유쾌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서 그 이치를 자연히 터득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요. 조기에만 해도 그렇지요. 지금 독리 늙은이 축에선 밥지러를 한다고 여간 반대가 아닌데 실상 진종일 그 괴로운 일을 호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들한테는 영양분이 필요할지언정 정말 체조 같은 운동이 필요치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침마다 떨어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비비면서 은행나무 밑으로 치닫는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하루 한 번씩 깨끗한 정신으로 한 장소에 모이자는 거지요. 그 모인다는 것, 한 사람의 호령 아래에 여러 사람의 몸이 똑같이 움직이고 한맘 한뜻으로 애양가를 부르는 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식을 찾고 용기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동혁은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영신이 얼굴에서 나도 동감이야요 하는 표정을 보며 말 구절마다 힘을 들인다. 건배는 물론 영신이도 매우 긴장한 태도로 무엇보다도 단결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식전에 느낀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동화가 와서 문 밖에서 헛기침을 칵칵 하더니 성님 회원들이 벌써 매서 기다리고 있수
하고 나오기를 재촉한다. 한 100평쯤 되는 못자리에는 논둑이 찰찰 넘치도록 물이 잡혔다. 가벼운 아침바람에 주름이 잡히는 잠 물결을 헤치고 칠룡이는 쟁기를 꼬누고 소를 몰아 갈기를 시작한다. 못자리는 노는 적어도 한 열흘 전에 갈아두어야 벽끝도 썩고 땅도 골라지는데 가뭄 때문에 이제야 갈게 된 것이다. 이놈의 소 어디여 쩌쩌쩌쩌. 연골에 상일이 몸에 팬 칠룡이는 여자 손님이 논둑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바람에 연방 혀를 쳐가면서 소 머는 소리를 멋지게 내뿜는다. 개량 보습이 논바닥을 무찌르듯 나가는 대로 물과 함께 시커멓게 거느기 솟아 올랐다가는 한쪽으로 착착 엎친다. 다른 일은 거진 다 숭내 내궜는데 아직 농 가는 거 서툴러서 저 사람들한테 숭을 잡히는걸요? 학교서 실습이라고 할 때 어디 쟁기질 일이야 해봤어야지요. 동혁은 논둑 위에서 치맛자락을 날리는 영신의 곁으로 오며 말을 건넨다. 선전 부장이 논을 다 갈기 전에는 아직 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넓적다리까지 걷어붙이고 공연히 흙탕물을 텀벙거리며 돌아다닌다. 흰 저고리에 검정 바지를 입었는데 아랫도리가 껑충한 것이 물고기를 찌그러 다니는 황새와 흡사하다. 영신은 그 꼴을 보고는 웃다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남 하는 일이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사뭇 다르더군요. 청소꼴은 부인 친목계가 있는데요. 옆편 애들이 모두 나와서 벗어붙이고 일을 하길래 남한테 지기 싫어서 하루 종일 목화밭을 매지 않았겠어요? 아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은 허리가 빳빳하고 오금이 떨어지질 않아서 꼼짝도 못했어요. 하면서 남들은 다 꿈지럭거리는데 저 혼자 구경을 하고 섰는 것이 매우 미안쩍게 여기는 눈치다. 그러길래 힘든 일을 하는데도 저 사람네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단련을 받아야만 하겠어요. 색상 물림들이 상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처럼 그 세찬 일을 진종일 하고도 배겨낼 만치 되려면 처음엔 코피를 푹푹 쏟아야지요. 그럼요. 그게 좀 어려운 노릇이야요. 서양선 소나 말이 하는 일을 우린 사람이 하니까요. 그럴수록 소위 우리 같은 그럼요. 그게 좀 어려운 노릇이야요. 서양선 소나 말이 하는 일을 우린 사람이 하니까요. 그럴수록 소위 우리 같은 지도 분자부터 나서서 직접 일을 해야만 그게 모범이 돼서 남들이 떨어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잠시도 쉴 새가 없을 수밖에요. 하는데 눈앞에서 소머리를 돌리던 칠룡이가 종아리에서 커다란 거머리를 잡아 떼더니 이 경칠놈이 거 벌써부터 붙어당기나 하고 놈두덕에다 힘껏 메어 붙인다. 굴다란 지렁이가 기어 올라가듯 힘줄이 불뚝 솟은 종아리에는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린다. 영신은 씻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그 피를 바라보다가 서울 백선생의 말쑥한 양장에 비단 양말을 신고 학교 실습장으로 나돌아다니던 것을 연상하였다. 팔이라도 낙상을 할 듯이 매끈하던 그 종아리와 거머리에게 빨려 논물을 시뻘겋게 물들이는 칠룡의 종아리. 그렇고 말고요. 지도자라고 무슨 감독이나 십장처럼 힘든 일은 남에게 시키고서 뻔뻔스레 놀고 먹으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남녀의 구별 꺼정도 없이 다 함께 덤벼들어서 일을 해야지요. 영신은 그제야 그 전에 백씨의 집에서 들은 동혁의 말을 되풀이하듯 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 역시 피를 흘려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편히 앉아 바라다 보는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불안한 것뿐 아니라 일종의 수치를 느끼며 일어섰다 앉았다 한다. 갈아놓은 논바닥을 다시 썰애로 썰고 여러 회원들이 덤벼들어서 잡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혹은 두레지를 해서 퍼내느라니 거의 점심때가 되었다. 회원들은 우스갯소리를 해가며 잠옷 유쾌한 듯 이 일을 하는데 그네들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숭숭 내배었다. 동혁은 화깔에 장치를 꼬누고 건배는 키에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고무래를 들고 못자리판을 판판히 고르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줄을 띄워서 한 판씩 갈라나간다. 나머지 회원들은 바소꾸리 지게에 걸음을 지고 낑낑거리고 와서 펴는데 퇴비 같은
영신은 거친 걸음을 누르고 제 같은 몽군 걸음은 손으로 내저어 골고루 편다. 그러고 나서 다시 춧가래로 쭉 고르게 번데지를 치는데 건배의 아내가 점심을 이고 도랑을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내리쬐는 5월의 태양 아래에 숭늉을 담아든 오지병이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린다. 시계도 없는데 점심때를 어떻게 그렇게 일제히 맞추는지. 건배의 안하의 뒤를 따라 회원들의 사내 동생들이며 누이 동생들이 밥 보자기를 들고 혹은 함지박을 이고 한 군데서 모였다 나온 것처럼 쭉 열을 지어 언덕을 넘고 논둑을 건너온다. 이를 어쩌나 저고리가 다 젖었군요. 영신은 건배의 안하기 이고 나온 묵직한 함지박을 받아 내려놓는다. 보자기를 열고 보니 아침에 먹다 남긴 것인지 미역을 넣고 끓인 닭죽에는 노란 기름이 동동 떴다. 건배의 밥은 보리 반 섞인 밥인데 새로 닦은 주발에 고슬고슬하게 피어 담은 영신의 밥은 외씨 같은 이 밥이다. 차는 없지만 들밥이 맛있길래 가지고 나왔어요. 하고 그는 밥보자기로 어깨에 흐른 국 국물을 닦는다. 영신은 건배의 안하그 붙잡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건만 그는 어린애를 볼 사람이 없다고 되짚어 돌아간다. 속이 궁해 죽겠는데 우리 밥은 웬일이여? 동화의 거센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참, 두 분 점심은 왜 그저 안 가져올까요? 영신이가 돌아다 보며 부르니까 동화는 가져올 사람이 있어야죠 한다. 그러자 예, 저기 어머니가 오신다 하고 동혁이가 손을 들어 멀리 축동 쪽을 가리킨다. 동화는 마주가서 어머니의 머리에서 함지박을 받아들고 뛰어왔다. 동혁이 어머니는 고만 둬라 고만 둬 내가 가지고 가마니까 하고 아들 형제의 밥 함지를 손수 들고 가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숭늉병을 들고 작은 아들의 뒤를 따라온다. 이런 계제에 아들을 찾아온 여학생은 뭘 발치로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회원들은 웅덩이로 가서 흙과 거름을 주무르던 손을 씻고 논두렁에 가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는다. 그들의 점심은 쌀을 양념으로 둔 보리밥이나 조가 반 넘어 섞인 덩어리를 짠찌쪽과 고추장만으로 먹는다. 그 중에서도 돌나물 김치에 마른 새우를 넣고 지짐이처럼 끓인 동혁의 형제의 반찬이 상찬이다. 여보게들 우리 합병을 허세. 새가 똥을 갈기고 간 것처럼 얼굴에 온통 흙이 튄 것도 모르는 건배가 함지박을 들고 동혁에게로 간다. 참 그러십시다요. 나 혼자 만난 걸 먹으니까 넘어가질 않는걸요? 하고 영신은 밥을 따라 동혁의 형제의 곁으로 간다. 동혁은 커다란 숟가락으로 보리밥을 모를 지어서 꾹꾹 퍼담다가 왜일 언허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라야만 기름진 걸 먹는 그 쉬운 이치 속을 모르세요? 하고 껄껄껄 웃는다. 영신은 저를 빗대어 놓고 하는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얼굴을 살짝 붉혔다. 닭죽 한 그릇을 놓고 서로 권하느라고 이리 밀어놓고 저리 밀어놓고 하니까 아까부터 넘실거리고 있던 동화가 그럼 이리 내슈 먹는 죄는 없다우 하고 뚝배기를 집어들고 돌아앉아 훌훌 마시더니 건디기까지 두매 한 짝으로 건져 먹는다. 형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튼 비위는 좋다 하고 아우의 턱 밑에 어기적거리는 근육을 곁눈으로 본다. 영신은 퍽 쾌활허시군요 하고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건배는 동화를 물끄러미 보다가 참말 우리들의 먹는 거란 말씀이 아니지요. 그래도 오늘은 일을 헌다고 반찬이 좀 나온 셈이인데요. 인제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굴뚝에서 연기가 못 나는 집이 검숭두뭇해요. 높은 고개는 올라갈수록 숨이 가쁜 것처럼 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이 한창 어려운 고비니까요. 하고 여러 사람의 밥 먹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동리 사람들이 지내는 걸 보니 기막히지요. 몇십 리 밖에 나가서 품팔이를 하면 산 매대기로 한 대도 고작해서 35전이나 40전을 받는데 어둑어둑 헐때꺼정 일을 하려면 허기가 지니까 막걸리라도 한 사발 마셔야 견디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수다 식구가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나무 장사들도 하는데 남의 맷갓에 솔가지 한 개필에도 꺾다가 살림 간수한테 들키는 날이면 불려가서 경치고 벌금을 무니께 그나마 근년에 못해 먹어요. 하는데 동혁이가 여보게 구상은 그만 떨게
온 밥이 최악이었네 그려 하고 숟가락을 놓더니 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육체는 비타민 A가 어떠니 B가 어떠니 하는 현대의 영양 학설은 당치에 적용되지 않는데 그래도 곧잘 살거든요 하고 입속으로 몰래 양치질을 하는 영신을 쳐다본다. 영신은 눈을 깜빡이더니 그렇고 말고요. 칡뿌리를 캐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도 사는 수가 용허지요 한다. 건배는 그 말을 받아 흥 하고 콧방귀를 끼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이거든 하고 하늘을 우러러 허허허허 하고 허청 웃음을 웃는다. 점심 뒤에 회원들은 잡담을 하며 잠시 쉬었다. 이런 때 담배를 한 대 피웠으면 좋겠지만 이 박군이 단연회를 만든 뒤에 식후에 제일 미도 못 먹게 됐어요. 나버텀 생각은 건절한데 낯살이나 먹은 게 도둑 담배야 피울 수가 있어야지요. 선전부장의 설명이 또 나온다. 술도 다들 끊으셨다죠? 영신의 묻는 말에 동화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뺀다. 술도 일금이에요. 내 의견 같아서 막걸리 같은 곱기 있는 술은 요기도 되고 취하지 않을 만치 흥분도 돼서 일도 훨씬 붓건만. 젊은 기운이라 입에만 대면 어찌 적당하게들 먹어야지요. 신장로로가 술집이 둘이나 되고 못된 계집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의 풍기도 나빠지길래 회원들은 당체 입에도 대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혼인이나 환갑 같은 때는 더러 밀주들을 해먹는 모양입디다. 하곤 하는데 동혁이가 뒤를 대어 내 아우 하나가 말을 안 듣고 술만 먹으면 심술을 부려서 여러 회원들한테 아주 면목이 없어요. 하고는 재발이 저려서 피해가는 아우의 등에다 대고 눈살을 찌푸린다. 동혁은 말을 이어 회원들에게 조사를 시켜서 1년의 지출을 뽑아보니까 100호도 못 되는 이 동리 술값이 거진 900원이나 되고요. 담배값이 500원이나 되니 참말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동해를 헐 때 저서운 숫자까지 들어서 이러다가 굶어 죽는다고 한바탕 격동을 시켰더니 늙은이만 빼놓고 거진 다 술을 끊겠다고 손을 들더군요. 허드니 웬걸 작심 삼일은커녕 그날 저녁도 못 참고 주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배도 끊는다고 곰방대를 꺾어버린 게 수십 개나 되더니만 차츰차츰 또들 태우기 시작하는데 담뱃대가 없으니까 권련을 사 먹으니 안팎으로 손해지요. 우리 회원들만은 꼭 맹세를 지켜왔지만 그게 참말 큰 문제거리야요. 하지만 여자들하고는 일을 하면 술, 담배를 모르니까 그거 한 가지 좋더군요. 하는데 자 그만들 일어나 보지 하고 건배가 벌떡 일어난다. 오늘 해 정거정 씨나라 거정 다 뿌리나요? 영신도 일이나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건배는 아니요 이제 죽가래로 판판하게 쓰리 번데를 친 뒤에 새내끼를 다시 띄워놓고서 하룻밤 하루낮을 뒀다가 수확이 많다는 음방 주든지 요새 새로 장려하는 팔당 같은 걸 뿌리지요. 그러고 나설랑은 한치쯤 자란 뒤에 물을 빼고서 못자리를 고른 뒤에 또 일주일쯤 뒀다가 다시 물을 넣지 않겠어요? 그래야 뿌리가 붙거든요. 그 뒤에 가끔 물꼬리를 봐서 혀 빼문 걸 뽑아버리고선 거진 치다분쯤 자란 뒤엔 한번 김을 매주는데 여기선 그걸 도사리를 잡는다고 하지요. 그런 뒤에 유산암모니아 같은 속효 비료를 주면 무럭무럭 자랄 게 아니에요. 논바닥이 시커멓게 되는 걸 봐서 그때야 모를 내는데 그 후에도 또 몇 차례 김을 매주면 한가위엔 시무렇게 익어서 축축 늘어진단 말이지요. 아 그러면 낫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덤벼들어 척척 후려서 묶어 세우군 하고 신이야 넋이야 배우처럼 형용까지 해가며 주워 섬기는데 동혁은 듣다 못해서 여보게 웬놈의 수다를 그렇게 늘여놓나 저 사람은 입도 아프지 않은 게요 하고 핀잔을 주듯 하고는 논으로 들어선다. 건배는 들은 채 만체하고 아 그러고설랑 게상을 놓고 바심을 한 뒤에 방아를 찢어서 외씨 같은 하얀 쌀밥을 지어놓고 통배추 김치에 하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데 영신은 항복이나 하는 듯이 손을 들고 고만요 고만 그만하면 다 알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입담이 좋으세요? 하고 호호호 웃으며 건배의 입을 막듯 하였다. 그래도 건배는 두고 보세요. 양석도 바라보지 못하던 이 논에서 한마디게 넉섬 추수는 문헌이 하고 말 테니 그만이야 해야 우리들이 땀을 흘린 티가 나거든요.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든지 더 찌꺼릴 청세다. 더군다나 농사는 이력이 있어야겠어요. 우린 아주 손방이지만. 영신이가 대접상으로 한마디를 해주니까 건배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이력이 제일이지요. 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더니 황새 다리를 성큼성큼 떼어 놓으며 논으로 들어간다. 어느덧 곁들이 때가 되었다. 12회원들은 손이 맞아 거전거전 일을 해서 오늘 일은 거의 끝이 나게 되었는데 먼저 나와서 발을 닦던 동화가 큰 말편을 바라보더니 에헤키 건살포 나오시는군 하고 입을 삐죽해 보인다. 여러 사람의 눈은 그리로 쏠렸다. 가슴속의 비밀 건살포라뇨? 영신이도 아름드리 느티나무 고목이 된 대추나무가 얼크러진 큰 말편을 바라본다. 옥색 저고리를 입은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안경을 번쩍거리며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 언덕길을 어슬렁거리고 내려온다. 살포는 참농이라도 헐 줄 아는 사람이 물거나 보러 댕기는 데 쓰는 건데요. 저 사람은 1년 감이 열린 걸 보고 저 감자 탐스럽게 열렸군 하던 출신이 살포를 건성 휘두르며 댕겨서 건살포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입 바른 소리 잘하는 동화의 대답이다. 저 사람이 누군데요? 영신은 새신랑처럼 목색 저고리를 입은 인물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며 물었다. 성님한테 들으셨겠지만 저 강도사 집의 둘째 아들 김한이에요. 동경 가서 어느 대학에 댕기다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지독하게 했는지 신경 쇠약에 걸려 나왔다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 근처선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청년이로군요. 그런 셈이지요. 헌데 자제가 아주 노세요. 아니 노세가 뭐야요? 하고 영신이가 재우쳐 묻는 말에 동화는 무심결에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놓고는 말대답을 얼른 못하고 픽픽 웃기만 한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 난 튀기인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물건이 명색만 달렸지 생식은 못하는 동물이라는 것까지는 영신이가 모르고 있었다. 이 독립 청년들끼리 엿먹는 수작으로 허울만 좋지 그저 아무짝에 소용이 닿지 않는 인물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영신은 어렴풋이 기만이란 사람을 놀리는 말이거니 하고 더 묻지를 않았다. 기만이는 언덕에 살포를 꽂고 왼팔은 하느르르한 회색 바지를 입은 허리춤에 찌르고 서서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섰다. 무슨 풍경화나 감상하는 듯한 자세를 짓고 선 것이 몹시 아니꼬아 보여서 그것만 보아도 비위가 뒤집히는 듯 병이 났음네 허구 영계만 실컷 과먹고 나니께 개트름이 나는 게지. 저 작자가 어슬렁거리고 댕기는 꼴은 뒀다가 봐도 눈꼴이 틀리더라 하고 동화는 저 혼자 투덜거린다. 곁에서 말뚝을 받고 있던 형은 아서라 오다가다 들을라. 귀먹은 욕도 그만큼 먹였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원수치부를 할 게 뭐이니? 저딴엔 우리한테 허느라고 하는걸 하고 아우의 함구를 틀어막는다. 이번에는 건배가 영신의 곁으로 와서 바지에 흙탕물이 튀어서 말라붙은 것을 비벼 털면서 기만이가 앉은 언덕 위를 흘끔 쳐다보더니 그래도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저희 아버지나 형한테 되면 없는 사람들을 꽤 동정하는 셈이에요. 이 논 5마지기를 우리한테 도지로 얻어주려고 담배쉬로 뒤웅박을 파려고 드는 제 형하고 싸움을 다 했다니까요. 겉탈인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여간 찬성을 하지 않아요. 이따금 우를 청해서 그 집에 가는 날에는 이 밥에 고기 반찬에 한턱 잘 먹여서 소복을 단단히 하고 나오는데 저 동화학원 아주 옹추거든요.
술만 먹으면 요새 세상에 양반이 무슨 곤장을 받은 양반이냐고 들이대기를 일수하는데 그뿐이면 좋게요. 실컷 얻어먹고 나서 들어두라는 듯이 허는 소리가 제 얘기. 요까지 걸로 얼음얼음 우리 비위를 맞추려고 몇 대를 두고서 저희가 우리를 빨아먹은 게 얼만데 그걸 다 토해놓으려면 안직 10날도 안고 왔다 허구 건주정을 한바탕씩 하니 누가 듣기 좋다나요? 저 사람도 동화라면 딱 질색이건만 그럴수록 극성맞게 쫓아다니며 성화를 바쳐서 아주 확지를 떼지요. 여간한 심술패기라야지. 이렇게 혈기 있는 청년도 있어야 해요. 급한 때면 그런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하니깐요. 하고 영신은 동화가 멀찌감치 서 있는 것을 보고 칭찬 비슷시하고 그런데 여긴 지금도 양반 상놈이 있나요? 하고 묻는데 어느 틈에 기만이가 언덕을 내려와 그 영신이가 앉은 맞은편 논둑에 가 버티고 섰다. 여학생이 동혁이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구경을 하려고 나왔는지도 모른다. 기만이가 가까이 오자 동혁의 형제는 못 본 채 하고 돌아섰는데 일하던 사람 중에 반수 이상은 그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고 구경 나오셨시유 하고 손길을 마주 비빈다. 그네들은 강도사 집의 자기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얻어 쓴 사람의 자질들인 것이다. 기만이는 바지춤에 손을 찌른 채 여러 사람이 인사를 하는 대로 응응 하고 코대답을 할 뿐이다. 귀퉁이에다가 살포를 꽂고 우뚝하니 섰다가 석돌이란 회원을 손짓을 해서 부른다. 영신의 편으로 눈짓을 하며 수군거리는 것이 저게 동혁이를 찾아온 여자냐고 묻는 눈치다. 석돌이는 말 대답하기가 거북한 듯이 고개만 끄덕여 보이다가 일자리로 돌아간다. 영신은 기만이가 맞은편에서 안경 너머로 똑바로 건너다 보고 섰는 것이 명구스러워서 난 저리로 거닐다 오겠어요 하고 일어선다. 너 하던 일은 다 했는데 혼자 다니시다 길이나 잊어버리시게요? 하고 건배가 뒤를 대선다. 동혁은 책임상 일이 다 끝나기 전에는 일어서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영신이 혼자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기도 안 됐고 하던 이야기도 남아서 건배는 입이 궁금하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기만의 등 뒤로 돌아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논과 밭이 눈앞에 질펀히 깔렸는데 여기저기서 두레로 물을 푸는 소리와 소 모는 소리가 들린다. 한 서너 군데서나 못자리를 만드느라고 흰옷 입은 농군들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이 보인다. 영신은 바위 틈에 홀로 피었다가 이유는 진달래 잎새를 어루만져 주다가 참 아까 양반 얘기를 하다가 중도무의를 했죠? 하고 먼저 말을 꺼내더니 그런데 저 기만이란 사람의 아버지 무슨 도상가 하는 이는 뭘 하는 사람이야요? 하며 잔디 위에 손수건을 깔고 앉는다. 남들은 다 벗고 들어서서 일을 하는데 저 혼자 외톨로 돌아다니며 구경하듯 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료하기도 해서 이 말 저 말 묻는 것이다. 합방전에 꺼정 금부의 도사라는 벼슬을 다녔다나요? 금부라뇨? 지금으로 치면 경무국쯤 되겠는데 도사란 건 경부 같은 거라지요. 아무튼 그 늙은이는 여태 노루 꼬리만 헌 상투를 달고 채수는 조그마하니 빠쭈만 노랑 수염을 쓰다 담으며 도사라고 앉아서 에헴 헛기침을 하면서 위엄을 부리는 게 여불없는 염소지요. 헌데 체격은 고 모양이라도 목구녕 하나는 크거든요. 한참 망에 들어가는 판에 부자들이나 장사치를 사뭇 도적놈으로 몰아서 올가다가는 주리를 틀고 기왓장 꿀림을 시켜서 박박 긁어 모아 이 고장에 전장을 장만해가지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선 심심하다고 돈놀이를 하고 장리뼈를 놔서 이 근동에서 강도사의 돈을 안 얻어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멀쩡한 고리가시 고리대금업자 고리가시로군요. 고리가시로
고리 까시고 말고요. 그 취급하는 법이나 장리별을 놔먹는 수단이 알고 보면 기막히지요. 그런데 근자에 이젠 이 세상에 더 두고 볼 게 없다. 그 매일 술로만 장복을 하다가 가안이 퉁퉁 부었다나요. 그래서 살림도 귀천이란 큰아들한테 내맡기고선 꼼짝 못하고 누웠대요. 그래, 저 오입쟁이 같은 사람이 저 늙은이의 둘째 아들이군요. 저 김한이라는 인물만은 그래도 해의 바람을 쐬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짐작은 하는지 저 딴엔 우리가 하는 일을 찬송도 하고 출염도 몇 곱절이나 내는데 그런 사람을 잘 이용하면 좋지 않아요? 가끔 기부금이나 뜯어오고요. 청소골 근처에도 대학이니 전문학교니 졸업을 하고 와서 저 건살포 모양으로 번들번들 놀면서 장거리로 술취렴이나 다니는 사람이 서너시나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햇살이나 놀지 말았으면 할 뿐이지 그따위 고등 유민들한텐 기대하는 건 없지만요. 논밭 팔아가며 공부한 청년들이 다 그 뻔세로 건곤 중에 떠돌아다니는 걸 보며 여간 헌심하지가 않아요. 하는데 김한이가 두 사람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그 뱀낙같이 흰 얼굴을 들고 어슬렁거리고 올라온다. 아마 영신이와 인사를 청하려고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 많지요. 저 사람이 처음엔 자꾸만 우리 회의를 들겠다고 하니까 동혁이 말이 어느 시기까지는 누구나 다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찬성을 해서 입회를 시켰더니 얼마 동안은 나도 상의를 해보겠다고 저 딴엔 열심으로 따라댕겼는데 그래서요. 저의 부형은 양반의 체면을 더럽히는 미친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다 못해 아주 내버려 두게까지 됐었어요. 장에서 사온 괭이를 번쩍거리며 구루를 갔는데 덤벼들어서 하루 종일 넓적거리더니 이튿날은 고만 몸살이 나서 한 뎃새나 된통으로 앓았대요. 저희 집에선 이거 생자식 잡겠다고 자동차를 가시끼리 해서 읍내의 공의를 다 불러오고 한참 야단 법석을 했대요. 참 정말 혼이 났군요. 그뿐이면 좋게요. 저희 집 앞 채마전에서 한 반나절만 꿈지럭거리면 그날 밤엔 행랑 계집들을 불러다가 다리를 주물러라 허리를 밟아라 하고 중훈 신용을 한대요. 그나 그뿐인가요? 나도 농군들이 단꿀 빨든 하는 걸 먹어야 한다며 머슴들이 두레를 놀던 2월 초하루 날은 지푸레기를 꽂아도 안 넘어가는 그 텁텁한 수수 막걸리를 두 사발이나 들이키고 그만 배탈이 나서 한 사나흘 동안이나 설사를 하는데 영신은 웃음을 참다 못해서 아 고만요 하고 허리를 잡으며 손을 내젓는다. 건배의 수다에는 또다시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동혁은 김한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자 앞질러 두 사람이 앉는 대로 올라왔다. 자, 그만 우리 집으로 내려가십시다. 하는데 김한이는 살포자루를 내두르며 뒤맞춰 올라왔다. 김한은 세 사람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동혁이더러 소개를 해달래서 영신이와 인사를 했다. 김한이는 영신이가 초면이었지만 M대학 정경과의 졸업 논문을 쓰다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나왔다는 것과 벼랑간 궁벽한 이 시골서 지내려니 갑갑해서 죽겠다는 것과 그러나 이러한 동지들이 있어서 함께 일을 하니까 여간 의미 깊은 생활이 아니라고 일본말 조선말 반죽으로 건배의 다음 결은 갈 만큼 씩둑 꺽둑 늘어놓는다. 영신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요. 네 그러시고 말고요 하고 말대꾸를 해준다. 동지라는 말만 해도 귀에 거친데 함께 일까지 한다는 데는 우습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응달에서만 지내서 하얀 살결과 안경 속에서 사람을 깔보는 듯한 조그만 눈동자며 삶아놓은 개발같이 갸냘픈 손가락을 보니 어쩐지 말대답도 하기가 싫었다. 더구나 옥색 명주 저고리를 입은 것과 부사견 회색 바지를 또 구두가 덮이도록 사부키 쳐들여 입은
묵은 것이 바로 보기 싫을 만큼이나 눈꼴이 틀렸다. 기만은 안 보는 채 하면서도 영신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심심하신데 우리 집으로 놀러 가시지요 하면서 동혁을 돌아다보고 우리 동지들끼리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좋은 얘기나 듣고 싶은데 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는 영신이가 먼 데서 찾아온 기이한 손님이라고 대접을 하려는 것보다도 몸이 비비 틀리도록 심심한 판에 동리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신여성을 불러다 놓고 하루 저녁 소견이나 하고 싶은 눈치다. 제가 거처하는 작은 사랑채를 말끔 중창을 하고 유리를 붙이고 실내를 동경 같은 데의 찻집을 본떠서 모던 형식으로 꾸며놓은 것과 또는 새로 사온 유성기를 틀면서 이 시골 구석에도 이만큼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 또 한편으로는 몇 해를 두고 이혼을 못해서 죽느니 사느니 하던 본처를 월전에 쫓아보내서 영신이 같은 여자를 저희 집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동혁이가 얼른 말대답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영신은 오늘 저녁은 저 동혁씨 댁으로 가기로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두말 못하게 뚝 잡아떼었다. 기만은 자존심은 상한 듯 그럼 여러 날 계실 테니까 일간 다시 한번 청하지요 하고 머리를 까딱히 보이더니 무색해서 내려간다. 난 우리 집에까지 따라 내려올 줄 알았더니 제가 헐 일 없는 생각만 하고 줄줄 따라다니는 데는 학질이야 하고 동혁은 앞에 섰다. 건배는 휘적거리고 동혁의 뒤를 따라오다 말고 멋쩍은 듯이 여보게 약국에 감초도 빠질 차례인가 하고 일부러 돌아서는 채를 한다. 아따 이 사람 화젓가락 운마디 꼬듯 허지 말고 어서 사발농사나 지러 오게 그려 하고 동혁은 건배를 돌아다 보고 손짓을 한다. 세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은행나무 아래로 내려갔다. 어쩌면 인사를 하자마자 대뜸 저의 집으로 가재요. 그러니까 자제가 노세지요. 동혁도 영신을 돌아다 보고 웃다가 그 사람은 문제가 없세요. 잘 구슬려 주기만 하면 고만이니까. 하지만 기천이라는 그 형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우리 일엔 덮어놓고서 반대니까요. 반대만 하면 좋겠는데 머리 약을 쓰고 회방을 놓아서 마구 대들어 싸울 수도 없고 큰 두통거린걸요 하고 쩍 하고 입맛을 다신다. 영신이가 형은 뭘 하는 사람인데요 하니까 입이 궁금하던 건배가 다가서며 아 대대로 곱사등이라고 그자도 고리대금 허지 뭐래 먹겠어요. 여러 해 면서기를 댕기다가 요새 명정거리나 장만을 하려는지 면협 의원을 선거하는데 출마를 했다나요. 저희 아버지 보텀도 더 웅충맞게 생겨먹은 게 얼리지 않는 양복을 빼지르고 자전거를 타고서 유권자를 찾아댕기는 화상이란 참 장관이지요. 근데 무슨 까닭으로 청년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건가요? 하고 영신이가 묻는데 어느덧 동혁의 집 앞까지 당도하였다. 동혁의 어머니는 쌀임은 밖으로 내다르며 어서 오으 하고 여러 해 봐오던 사람처럼 영신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그는 치마를 갈아입고 새 버선까지 꺼내 신었다. 동혁은 저희 집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영신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짐작대로 영신을 저의 색식감으로 알고 놀리기까지 하는 것이 싫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걸 꺼렸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 얘야 좀 가까이 보자꾸나. 먼 광으로만 보고 어디 알 수 있니? 색식감을 서너째나 퇴짜를 놓더니만 연분이 따로 있는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의문스레 굴지 말고 저녁엔 꼭 데리고 오너라 하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사실 정분이 차분히 필래 할 것 없이 동네의 색시들은 동혁이를 믿고 있는데 당자가 아직 장가를 아니 들겠다고 새고집을 세워서 다른 데로 혼인을 한 뒤에 벌써 아들 딸들을 낳고 사는 중이다. 군동에서도 여러 군데서 통혼이 들어왔건만 아무리 사윗감을 탐을 내어도 글쎄 갓 서른까지 장가를 안 든다니까 암만 해보구려 하고 막무가내로 말을 아니 들어왔다. 어제 저녁에는 동화도 형과 겸상을 해서 밥을 푹푹 퍼넣다가 성님 사람이 썩 묻어내 배든데 쇳벌도 단결에 뺐더래요. 그 덕에 나도 그만 장가나 들어봅시다
하고 뒤뚱그레진 소리를 해서 형은 너도 날 놀리는 셈이냐? 그렇게 급한데 누가 너 먼저 창가를 들지 말라든? 하고 씁쓸히 웃었다. 한편으로 영신도 동혁의 생활을 보고 싶었다. 오래 두고 머릿속에 그려보던 것과 같은가? 또는 얼마나 다를까? 하고 적잖이 궁금히 여기다가 동혁이가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둘러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차한 살림이여, 더구나 호랄이라 번쩍거리는 세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학교까지 다니던 사람이 거처하는 방으로는 너무나 검소하다. 흙바닥에다가 그냥 기직대기를 깔았는데 눈에 새뜻하게 띄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윗목에 놓인 책상에는 학교에 다닐 때 쓰던 노트 몇 권이 꽂혔고 신문, 잡지가 흐트러졌을 뿐이요. 아랫목에는 발길로 걷어차서 두루루 말아놓은 듯한 이불 한 채가 동그만히 놓였다. 참,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마분지로 도배를 한 벽에 붙은 사기 등잔인데 그것도 오늘 지나다니며 들여다본 다른 농가의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무엇을 자앙하게 차리는 것도 아니나 눈 어둔 어머니는 부엌 속에서 대그럭거리며 어둡도록 꾸물거린다. 조금 있자 건배의 안악이 달걀 한 꾸러미를 행주치마에 감추어 가지고 노인의 응원을 하러 왔다. 아, 그 색시 복성스럽게 생겼습죠? 조금도 신식 여자 티가 없고 아주 서글서글한데 속 터진 사내 같아요. 하더니 인제야 부엌 일을 면하시나 봅니다. 하고 밥을 푸는 도경의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이번에도 김치국버터 마시는 셈인지 누가 아나? 내 뱃속으로 났어도 당초에 구놈의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있어야지. 내가 무슨 팔자에 살아생전 그런 며느리를 얻어보겠나. 하고 마누라는 한숨을 내쉰다. 박첨지와 동화는 자리를 내어주느라고 마을을 갔는데 윗간에서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농촌 문제를 토론하고 요새 한참 떠드는 중에 있는 자력 갱생 운동을 비판하는데 건배의 안악이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아, 참 정말 미안하군요. 여기꺼정 출장을 하셔서. 하고 영신이가 일어나며 상을 받아들었다. 동혁의 어머니가 문 밖에까지 따라와 눈을 찌끗하고 영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수채 찬없는 밥을 대접한답시고 온 시골이라 뭐 있어야지. 늙은 사람이 한 거라고 숭울랑 보지 말고 많이 자슈. 한다. 영신은 일어서며 온 천만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공손히 예를 한다. 괜찮소. 어서 자슈. 하고 여전히 허울을 하니까 영신은 말씀 낮춰 하세요. 하고 정말 색시처럼 조심스러이 앉았다. 건배의 안악은 남편을 보고 그런데 두 분이 얘기도 조용히 못하 계시리 뭐터로 줄줄 따라댕기는 거요? 집에 가서 어린애나 봐주지 않고. 하니까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자리를 가렸어야 쓰나. 하고 건배는 소매를 거두며 젓가락을 짚는다. 영신은 매우 유쾌한 그날을 보냈다. 날마다 동혁이가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은행나무 밑으로 올라가서 조기회에 참례를 하였다. 아직 힘드신 운동은 하지 말고 편히 쉬시지요. 하고 동혁이가 말려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지는 것을 대기, 몹시 싫어함. 대기하는 영신은 맨 뒷줄에 서서 끝까지 체조를 하고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애양가를 불렀다. 예! 동혁이한테 온 여학생이 체조를 다 헌대더라 하는 소문이 쫙 퍼지자 2, 3일 동안에 회원이 부쩍 늘었다. 늙으니 옆편 애들 할 것 없이 모여들어서 무슨 구경이나 난 것처럼 운동장인 잔디밭이 빽빽하도록 들어차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네들은 운동꾼이 아니요 구경꾼인 건 물론이다. 이건 장꾼보텀 엿장수가 많다더니 웬 사람이 이렇게 모여드나 하면서도 건배는 여러 사람이 모인 김에 여러분 조기회에 참가를 합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한바탕 하면 정신이 깨끗해지고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하고 구세군처럼 선전을 하다가 우린 밥이 너무 잘 내려서 걱정이라네. 체증이나 나거든 놈새.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건배는 아무 말 못하고 뒤통수를 긁었다. 영신은 농우 회원들끼리만 모이는 일요회도 방청을 하였다. 처음에는 뒷줄에가 앉아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건배의 동의와 만장의 찬성으로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청석골에서는 저 한 몸으로 분투하는 이야기며 남의 강제나 또는 일종의 유행으로 하는 소위 농촌운동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해야만 할 농촌운동을 구별해 가면서 그 성질을 밝히고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녀를 물론이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단결할 필요와 언제든 서로 연락을 취하자는 부탁을 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나 영신의 말은 억양이 심해서 유창하지는 못해도 조리가 닿고 열이 있어서 농우 회원들은 물론 동혁이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수양도 어지간히 했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은걸 하고 속으로 혀를 뺨을 정도였다. 건배의 안악도 문 밖에서 동리 여편네들과 엿듣고는 매우 감동이 되어 여자도 저만큼이나 났어야 사내들한테 코 큰 소리를 해보지 하고 자기가 보통 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하고 시집이라고 와서 살림과 어린 것들에게 얽매여 늙어만 가는 것을 분하고 절통이 여겼다. 온지 나흘 되는 날 저녁에 영신은 건배의 안악을 앞장 세우고 동네의 말귀 알아들을 만한 여인네들을 그 집 마당에 모아놓고 또 한 번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내가 이 한곡리에 와서 며칠이라도 지내게 된 걸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도 부인들끼리의 회를 하나 모아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모임을 조직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부인회를 모은 데야 그네들은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터이요. 남자들처럼 금주, 단연을 하거나 도박 같은 것은 금할 필요도 없고 살림살이를 이 이상 더 조리차려 해서 저축을 할 여지도 없지만 당분간은 여자들의 근륜을 띄워주는 강습회 일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힘을 빌리지 말고 여자들끼리 자치를 해서 지금부터 하루에 쌀 한 숟가락 보리 한 줌씩을 모아서라도 농한기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써 나갈 것을 힘있게 말하였다. 마당 가득히 모인 여인네들은 손 하나 들 줄은 모르면서도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래서 영신은 회 같은 것을 조직하는데 훈련을 받아온 터라 건배의 아내를 회장격으로 추천해서 한곡리 부인근로회라는 단체 하나를 조직하였다. 그리고는 앞으로 유지해 나갈 방법까지 세워서 건배의 아내에게 소상 분명히 일러준 후 그와 앞으로 형님 동생을 하자고 해서 의형제까지 맺고 굳은 악수까지 하였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몹시 거북한 것은 식사를 할 때는 물론 농우회 석상에서나 마당과 한길에서까지 회원들과 동네 여자들이 이구석 저구석에서 수군거리며 뒤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동혁이와 영신의 행동과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두 사람은 털끝만큼도 이상한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처음 대하는 손님과 다름없이 대면하게 굴었다. 그 뒤로 김한이는 영신을 청하려고 몇 번이나 동혁의 집으로 행랑아범을 보내고 머슴을 시켜 청좌하는 편지까지 보내곤 하였다. 동혁은 그분이 왜 우리 집에 있는 줄 아나?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전달해 달라는 편지는 받아두고도 영신에게 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영신이가 그런 편지를 직접 받았더라도 몸이 불편하다고 핑계를 하든지 해서 이른바 초대회에 까닭없는 주빈 노릇하기를 거절하였으리라. 동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나 무슨 집회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였지만 기만에 심심풀이를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자랑하는 생활을 보기 위해서 더구나 홀로 지낸다는 남자를 찾아가고 싶지가 않았을 것이다. 사업을 위해서는 소 갈 때, 말 갈 때 없이 다니나 이러한 경우에는 처녀로서의 처신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김한이는 매우 분개하였다. 쟤가 얼마나 도도한 계집이길래 내가 여러 번 청하는데 안 온단 말이야! 동혁이 버텀 못생긴 자제지. 저한테 온 여자를 내가 어쩔 줄 아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벼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하루는 날씨 훨씬 겨워서 기만이는 자회색 봄 양복을 말쑥하게 거들고 도금으로 장식을 한 단장을 휘두르며 바닷가 영신이가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갔다. 영신은 잡지를 보고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고 달갑지 않게 맞았다. 하도 여러 번 청해도 안 오시길래 몸이 편치 않으신가 하고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하고 꾸며대는 말에 영신은 지나는 길이라니 바닷속에 볼 일이 있었나? 하고 속으로 웃었다. 이러한 궁벽한 촌에서 빳빳한 칼라에 자줏빛 넥타이를 매끈하게 메고 나온 것이 옥색 저고리에 부사 겸 바지를 입었던 것만큼이나 눈허리가 시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만 하면 마냥 늦장을 부리고 있을 것 같아서 멀리 신장로 쪽을 바라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 서너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게 뭘 하러 쏘다니는 사람들인가요? 하고 한마디를 물었다. 기만이는 문지방에가 걸터 앉으며 안경 속으로 실눈을 짓고 맨 앞에 공마단의 원숭이처럼 허리를 발딱 젖히고 자전거를 저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더니 저게 우리 아끼니 형이에요. 저 아끼니 때문에 온 창피해서 하고 기만은 고개를 돌리며 소태나 먹은 듯이 입맛을 다신다. 영신은 건배하게 들은 말이 있어서 형제분이 뜻이 맞지 않으시는 게로군요 하고 아우의 편을 드는 채 하니까 기만이는 피존을 꺼내 피어물며 아끼니는 당최 이맛배기에 송곳을 꽂아도 진물 한 방울 안 나올 에고이스트야요. 돈풍 그거 모은 것밖에는 아무 취미도 모르는 인간인데 게다가 면허부원인가 하는 게 큰 벼슬이나 되는 줄 알고 뽐내는 화상이야 요란하지요. 이래저래 나하고 매사에 충돌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대파 싸웠는걸요? 한다. 왜요? 아 어쩌냐게 공직자 부스럭지들을 대접한다고 주막에 갈보까지 불러다가 밤새도록 술상을 벌여놓고 뚱땅거려서 잠도 못 자게 굴길래 그래서 한바탕 야단을 쳤지요. 하고 백관 아무 상관도 없는 더구나 초면의 여자를 대해서 제 형을 개꾸짖듯 한다. 영신은 담배 연기를 피하니라고 외면을 하면서 참 정말 별 쑥스런 자제를 다 보겠군 하면서도 하는 소리를 들어보느라고 그래도 그만치 유력하신 분이니까 동네 일은 열성 있게 보시겠지요? 하고 넘겨 짚었다. 기만은 핥아놓은 것처럼 직구를 바른 머리를 회회 내저으며 아 말씀 마세요. 박동혁이 김건배 할 것 없이 이 동네 젊은 사람들은 아주 원수 치부를 하는걸요? 왜요? 퍽 건실한 분들인데요. 그 속이야 뻔하지만 그까짓 게 무슨 얘기거리나 되나요? 하고 기만은 일본말로 돈이 갖고 안나 진부스까 무라니 오루까라 난니모 데끼모 아리마생요. 아무튼 저따위 인물이 동네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고 될 턱이 없지요. 하고 결론을 짓더니 조춤조춤 영신이 앞으로 다가앉으며 말머리를 돌리려고 한다. 영신은 어이가 없어. 대체 당신은 얼마나 났소? 하고 입 밖까지 나오는 말을 마른 침으로 꼴깍 삼키고 솜털 하나 없이 면도질을 한 기만의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때 마침 건배의 안악이 꽃게를 서너 마리나 들고 새로 조직된 부인 근로회의 회원들을 대여섯 사람이나 데리고 왔다. 영신은 구원병이나 만난 듯이 그네들을 반기는데 기만은 그럼 내일 저녁이라도 놀러와 줍시오. 꼭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어물어물하다가 꽁무니를 빼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동혁이와 건배 내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숙식을 부드러이 지내서 영신은 건강이 매우 회복되었다. 처음부터 어느 한 귀퉁이의 병이 깊이 들었던 것이 아니오 영양 부족과 과로한 탓으로 전신이 매우 쇠약했던 터이라 불과 며칠 동안에 눈에 보이는 듯이 피부가 윤택해지고 혈색이 좋아졌다. 영신이 자신도 동지들의 자별한 성의에 눈물이 날 만큼이나 고마워서 아침 저녁으로 한곡리 청년들의 건강과 그네들의 사업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처음에는 고작 해야 사나흘만 견습도 할 겸 쉬어가자는 것이 하루만 더
이틀만 더 하고 간곡히 붙잡는 통에 자별한 호의를 메모스러이 뿌리치고 일어서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도 건배의 안악은 아우님 우리가 한 번 작별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붙잡아서 차마 떼치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영신은 하루라도 더 남의 신세를 지며 저 혼자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무슨 죄나 짓는 것처럼 청석골 사람들에게 미안하였다. 영신이 청석골로 내려가 자리를 잡은 뒤에 야그 교장 겸 소학의 일까지 겹쳐하고 어린 애들에게는 보모요, 부녀자들에는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관계로 전도 부인 노릇도 하고 간단한 병이면 의사 노릇까지 하여왔다. 그렇게 몸 하나를 열에 쪼개내도 감당을 못할 만큼이나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여러 날 나와 있으니 모든 사세가 하루라도 더 머무르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도 눈에 암암한 것은 저녁마다 손목과 치마꼬리에 메어 달리던 어린이들이요, 귀에 쟁쟁한 것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다. 엄동설안에도 홀고챙이를 입고 다니던 계집아이들. 그러면서도 으슥한 구석으로 선생을 무작정 끌고 가서 확률이나 대추 같은 것을 슬그머니 손에 쥐고는 부끄러워서 꼬리가 빠질 듯이 달아나던 그 정든 아이들.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다. 어느 눈 내리던 날밤 야학을 파하고 사숙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일갓집에 붙어서 사는 금순이란 계집애가 숨이 턱에 닿아서 쫓아오더니 선생님의 자켓 주머니에다가 꽁꽁 언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넌지시 넣어주고 달아났다. 아서라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내나 먹어라 응? 하면서도 영신은 어린애의 정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메콩이나 밤토리거니 하고 만져보지도 않고 가서 자켓을 벗어 걷는데 방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지는 것을 보니 껍질을 말끔 깐 도토리였다. 영신은 떨버서 먹지도 못하는 그 도토리를 접시에 소복히 담아 책상 머리에 놓고 들여다보고 손바닥에 굴려보고 하다가 콧마루가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뜨끈하게 솟던 생각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금세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 당장 나라라도 가서 안아주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거짓말은커녕 실없는 소리도 잘 하지 않는 동혁이까지 발동선이 고장이 나서 못 댕기는데 저 바다를 건너뛸 재주가 있거든 가보시지요 하고 붙잡는 바람에 그 말을 고지 듣고 한 이틀 더 묶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신은 누구에게도 발표하지 못할 고민을 가슴속에 감추고 있었다. 사실은 그 고민을 해결짓기 위해서 동혁이와 의논을 할 양으로 일부러 온 것이다. 정양을 하려는 것도 동혁이가 실제로 일하는 것이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20이 훨씬 넘은 처녀로서 저 혼자로는 해결 지을 수 없는 일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와 부딪혔기 때문이다. 여간한 남자보다도 용단성이 있는 영신이었만 동혁이와 단둘이 만나서 가슴속의 비밀을 조용히 고백할 기회도 없거니와 동혁의 얼굴만 마주 대해도 그 말을 끄집어내려는 용기가 자라 모가지처럼 움츠러 들곤 하였다.